오늘 저희가 해봐야 될 얘기가 주말 동안 많은 일이 있었는데 대통령의 그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서 석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여권에서 헌법재판소에 변론 재개 요청을 하는데 과연 변론 재개 가능성이 있을지 좀 짚어보고요. 그리고 여야가 지금 헌법재판소에 선고 기일을 놓고 새결집에 나선 모양새인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자리에 있는 세 분 중에 두 분께서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미리 예견하신 분들이라 조응천, 김재원 의원께 차례대로 어떻게 그렇게 쪽집게 예상을 하셨는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 2달 전이죠. 여기 정치 시그널 나와가지고 예. 수사권이 문제되고 공소기각 가능성이 있다. 그게 저는 뭐 구속 기간 이거는 솔직히 예상을 못했고요. 네. 이건 지금도 좀 갸우뚱합니다. 근데 이 수사권이 과연 있느냐? 공처법에 의하면 공처는 고위공직자 범죄하고 그거는 이제 고유하게 수사할 수 있는 거고요. 관련 범죄가 있어요. 네. 관련 범죄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그 고위공직자의 범죄. 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직권남용이라고 하잖아요. 예. 직권남용을 수사하다가 인지한 게 바로 이 내란이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직접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여기 저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봤는데 하나는 우선 직권남용은 고위공직자 범죄에 들어갑니다. 수사권이 있죠. 예. 근데 이 불소추권에 의해 가지고 이게 과연 수사권이 명백히 있느냐. 이게 1번 문제고 2번. 그러면 그 직권남용 수사하다가 인지를 했는데 나는 공수처에서 바로 그냥 내란으로 들어갔지 직권남용을 수사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거 하려면 실무상으로도 뭐 관련 인지서도 있어야 되고 사건번호도 새로 따고 해야 돼요. 네.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이것도 문제. 그다음에 직접 관련성이 있다. 작은 사건, 요만한 사건을 수사하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 이거는 주정이 거꾸로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의문스럽기 때문에 네. 굉장히 수사권에 있어 취약하고 이 모호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는 그 무죄 추정 원칙상 이거는 공소 취소가 공소기각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김재원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좀 비슷할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예. 물론 처음부터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것은 공수처 수사 개시 때부터 주장했던 이야기예요.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체포 과정 또 구속영장 발부 과정 이 자체가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체포적 부심, 구속적 부심을 두 번 연거푸 그 법원에서 그 인용하지 않았죠. 예. 기각했죠. 그 과정은 아마 조금 다른 개념이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때는 관할 위반만 주장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아마 다른 판단이었다고 봤고 저는 그때 이미 구속기간의 문제가 있다고 봤거든요. 계속. 근데 검찰에서 너무 안이하게 구속기간이 도과되어 가는데 검찰총장이 회의를 하면서 하루 넘겨서 기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저거는 분명히 문제가 된다고 판단을 했죠. 날짜 그래서 계산에 있어서도. 제가 옛날에 구속기간을 한번 놓쳐가지고 예. 그 구속 피의자를 석방한 적이 있어요. 검사 그래서 시절에요? 예. 예. 제가 그런 저 웬만하면 잘 안 일어나는 아유 일인가요? 그거는 뭐 예. 큰일인 건가요? 큰일이죠. 난리가 나죠. 근데 좀 하여튼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이 예. 있는데 네.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구속기간 문제를 저는 굉장히 뼈저리게 한번 겪어봤고 네. 그거 바로 잡으려고 판사실 앞에 가 사정도 해보고 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요즘 검사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거는 분명히 문제된다고 생각했죠. 두 그리고 분이 조금 다른 이유로 아니 공수처에- 그래서 네. 저는 두 가지 다가 문제가 된다고 봤어요. 이게 예. 통상적으로 판사들이 한 가지 사유가 있으면요 네. 잘 안 해요. 예. 한 가지 사유가 있으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고 보고 잘 결정을 하지 않는데 네. 이미 두 가지가 되면 구속 취소는 된다고 봤었죠. 그리고 구속 취소가 안 될 경우에는 보석은 된다고 봤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이 판단을 잘한 것 같아요. 이게 예. 보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 이게 사건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 그냥 재판이 장기간 될 수도 있고 또 예. 이제 불구속 재판을 하겠다는 그
방침에 의한 것이지만 구속 취소는 구속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그런 법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사건 이것은 자체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좀 받아보는 그렇죠. 영향을 거기다가 줄 수 있는. 네. 구속기간이 도과되어서 구속 취소를 했다면 실체 재판이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예.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 지기현 부장판사는 이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예. 저는 그건 확신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전후 사정으로. 그러면 이게 재판 결과도 공소기각이에요. 결과도.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은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예. 그렇게 봐요. 근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 공소 기각이 날 수 있는 어떤 흥결 자체를 이번에 구속 취소를 통해서 좀 해소를 한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뭐 필요하면은 또 공소장 변경을 하든지 예. 경찰에 다시 넘기든지 예. 아니면 국회가 추진하는 특검 아니면 지금 제일 빠른 길은 상습 특검 최대행이 지금 임명만 하면 바로 수사 들어가거든요. 네. 뭐 그렇게 해서 내란 수사 다시 하면 되는데. 새로 수사를 하면 된다. 예. 근데 저는 이제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예. 두 아니 분 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그냥 계속해버리면 너무나 잘못된 전제에서 계속 이야기가 그래서- 그러는데 이 모든 것은 예. 법적으로 불가능해요. 법적으로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예. 그래 근데 자꾸 이제- 이런 이야기를 아니 근데 하니까. 저는 이제 이 두 분 말씀 들으면서 김 의원님도 검찰 출신이고 우리 조 의원님도 검찰 출신 아닙니까? 예. 그럼 두 분은 검찰 출신이시라서 수사 권한이 공수처에 없다. 이거는 일수가 아니고 시간으로. 시간으로 해야 된다는데 다 느껴서 한두 달 전에 하셨다는데 그건 대단한데 아니 난 시간 아니에요. 아니고 그 공수처 저는 권한이 시간- 아직 시간 한다는데 시간도 예. 저는 이제 그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 대목에서도 저는 좀 의혹이 되는 거예요. 예. 검찰총장님이면 사실 두 분보다는 더 이제 검찰에서 더 오래 계시고 또 검찰총장이니까 스태프들도 많을 건데 자 시간 도과했다. 왜 시간으로 해야지 9시간 45분간 경과해서 기소했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두 분 말씀대로 검찰총장님이면 아니 그 영장이 이제 기각이 됐으면 2차 영장 때 그러면 바로 이걸 감지하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럼 하루 전에 하든지 아니면 아침에 출근해서 바로 그냥 기소를 했어야지 하루 종일 고검장 회의를 해가지고 왜 시간을 끌었냐 이런 거예요? 알았습니다. 예. 그건 이제 우리가 의혹을 제기한 이 두 분은 다 알잖아요. 예. 다 아는데도 검찰총장님이 그걸 모를 수가 있습니까? 아니 시간은 그거는 그래서- 나도 아니, 깜짝 일단 놀랐다니까. 일단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 예, 일단 자 하나 두 하고. 번째 우리 조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 한번 봅시다. 자 공수처에서 수사 권한 없다는 거를 조 예. 의원님처럼 미리 알았다면 왜 그 대한민국이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왜 그럼 검찰총장님이 특수본부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왜 공수처에 사건 아니 내가 그 알았다는 게 아니고 이런 우려가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말 좀 합시다. 자. 아니 내가 정리해. 그래서 근데 사건을 예. 공수처로 그러니까 이첩 요구를 할 때 예. 요구까지도 검토를 왜 안 했냐라고 하는 건 말이 되지. 근데 그때 공수처에 민주당이 수사권하고 공수처에서 네. 수사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배인 의원님. 예. 아유 쉽게 하는 게 이 아니라니까. 비법적인 이야기를 막 그냥 해버리면 잘못인 게 비법적인 왜냐하면 총장님이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첫째 시간 도과 문제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아무도 제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기소되고 난 다음에 제기된 문제예요. 그리고 그걸 제일 먼저 제기한 건 딴 것이 아니고 국가인권위원회예요. 국가인권위원회. 아시죠? 예. 그 두 번째는 그 공수처 수사권 문제는 말하자면 검찰도 동일한 그 법리로 수사권이 없어요. 그리고 경찰에 있죠. 경찰에 그러니까. 있죠. 네. 그런데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박세환 특수본부장은 못 넘겨주겠다고 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넘겨주라고 한 것이 우리는 어차피 수사권이 없다고 첫째 판단을 하고 경찰로 해라고 했어요. 좀 조용히 있어 보세요. 예. 좀 조용히 있어 보세요. 예. 첫 번째는 수사권이 없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공수처법에 의해서 공수처에서 요구하면 무조건 넘겨야 된다고 민주당에서 만든 공수처의 그 법률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공수처가 요구하니까 그냥 넘긴 거예요. 너들이 마음대로 해보라고. 예. 공수처는 그 수사를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런데 공수처는 처음부터 심지어는 국방장관에 대해서 김용현 국방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니까 혹시 기각되면 우리가 청구하겠다면서 예비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게 이게 이러니까 법적인 논리에서 법적인 법리에서 공수처는 무법천지로 처음부터 뛰어든 거예요. 이 사건. 뭐, 잠깐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예. 경찰은 무조건 수사권이 인정이 됩니다. 네. 내란죄에 대해서는. 예, 검찰하고 공처가 다른 거는 검찰은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 아무 범죄나 수사를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요번에
조지호 청장 또 임봉식 서울경찰청장. 네. 이 내란죄로 입건이 됐지 않습니까? 그거를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어요. 이 수사권이 있는 사람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사건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건이다. 네. 라고 해서 공수처에 비해서는 훨씬 그 논리적 뒷받침이 강하죠. 예. 예, 강하고. 그러니까 그게 뭐 100%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공수처하고 검찰이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고 조금 더 강하다. 경찰은 있다. 네. 이거 가지고 예. 수사권 가지고 먼저 뭐 수사권은 그럼 좀 넘어가고 저희가 원래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은 이거였는데요. 어쨌든 민주당이 예상치 못하게 대통령은 구속 취소 결정 이후에 석방이 된 상태잖아요. 근데 지금 여권에서는 이대로라면은 공수처의 어떤 불법적인 수사를 통해서 수집된 증거가 현재 탄핵 심판에 쓰였기 때문에 그걸 좀 솎아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변론을 재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뭐 두 분은 법률가시니까 법률가 시점에서 얘기해 주셔도 되고 최인호 의원님은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 세 분의 의견을 좀 자연스럽게 말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과연 이게 변론 재개를 해야 될 사유가 될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실질적인 사유에 있어서는 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예. 변론 재개 사유가 공수처 기록을 갖다 쓰지 않는 한은 네.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적 공정성, 중립성 이런 측면에 있어서 그동안에 왜 저러지? 라고 하면서 헌재가 많은 그 아쉬움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근데 하필 요번에 그 중앙지법 형사 25부가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면서 지금 이거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해서 뭐 지금 좀 바로 잡아야 된다. 예. 라고 하면서 기각을 했잖아요. 네. 그건 똑같이 대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차의 명확성이 지금 다수의 헌법학자나 혹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쪽에서는 이거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걸 그러면 그냥 무시하고 갈 거냐 혹은 여기에 대해서 평의를 통해 가지고 명확한 입장을 정해서 이건 이래서 이렇게 한 거다라고 하든가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으면 변론 재개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바람에 헌재는 왜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뭉개고 가? 사실 헌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나중에 몇 년 후가 될지 모르겠는데 헌법재판의 탄핵심판 결정과 또 내란죄 형사재판 대법원 확정 판결이 서로 다른 결론으로 나오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할 겁니다. 네. 저 형사법상 증거법칙을 대폭 완화하고 지금 증거로 쓰고 뭐 각종 그 어필을 지금 다 소송 지휘라는 얘기로 지금 뭉개고 갔는데 나중에 대법원에서 형사재판이 뭐 공소기각이나 무죄로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으면은 그러면 당신들 뭘 가지고 탄핵을 했냐 예.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거는 좀 더 신중하게 보고 가야 된다는 재판관이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는데 네. 만약에 계신다면 그분의 목소리가 조금 더 커질 거다. 커질 거다. 근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증거법상으로 최인호 의원님 얘기 먼저 하시죠. 먼저 들을까요? 네. 글쎄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공수처 수사 자료를 가지고 증거로 채택한다고 한 적이 없고 또 증거로 채택된 건수도 없습니다. 근데 대통령 관련해서는 뭐 아니, 증거로 그러니까 쓴 건 지금 없다고는 헌법재판에 하더라고요. 가장 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예. 증거로 채택된 거는 검찰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진술했던 것은 그 10차 변론 기일 때 헌법재판관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 자, 조 청장님. 지금 검찰에서 조 청장이 진술한 그 조서를 증거로 인정하겠다라고 이제 전제하면서 변호인협회하에 날인했느냐 했습니다. 그리고 6번 계엄 해제 의결을 전후해서 6번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서 정치인 체포 6번 지시 닥달했다 하는 예. 표현 맞느냐? 네. 맞습니다 했잖아요. 그거 검찰에서 한 것은 진술한 것은 증거로 받아들인 적이 있고 또 각 종원이라든지 뭐 여타 군인들의 그런 진술들은 증거로 채택한 바 있지만 네. 공수처의 수사 자료는 전혀 증거로 채택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뭐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있니 없니 해서 그렇게 1심에서 행사재판에서 재판에 결론 내린 것은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예. 하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최후 진술까지 다 마치고요.
그리고 10차 변론기일에는 대통령 측에서 홍장훈, 조지호, 한덕수 총리를 그 대통령 측의 정인만 다 불러서 마지막에 다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대통령 측에서 전혀 성과 없이 다 끝났는데 그렇게 최후 진술까지 하고 대통령도 최후 진술까지 끝난 마당에 다시 행사재판에서 하는 수사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또 공수처의 수사 권한은 심의가 있지만 그거는 증거자료로 전혀 그 채택도 되지 않는 헌법재판에서 뭐 변론기를 다시 재개를 해야 되는 이렇게 할 영향을 줄 리가 전혀 없죠. 예. 김재현 의원 생각은 다르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최인호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 이제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수사 기록 그 전체를 그 요구를 했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기록. 그럼 이게 이제 법원에 넘어간 수사 기록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검찰에서 따로 수사한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윤석열 구속 대통령에 기간 대해서는. 연장이 안 됐으니까요. 예, 그래서 결국 공수처의 수사 기록을 그대로 법원으로 넘긴 거잖아요. 예. 그럼 공수처는 단순히 어떤 수사를 했을 것 같으세요? 공수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다른 기관에서 수사한 거 그냥 복사해서 붙이고 검찰로 넘겼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조사를 못했다고 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공수처도 노상원 전 그 사령관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 조사를 했어요. 예. 자기들이. 네. 그리고 그 과정에 뭐 참고인 진술부터 해서 자기들대로는 뭐 이게 조사 내용이 어떤지는 몰라도 조사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게 다 불법 증거가 됐죠. 왜냐하면 지금 주장이 불법이냐 아니냐를 그 논하는 것에서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는 전제로 들어가면 다 불법이잖아요. 예.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하기 위해서 참고인이고 막 불러서 조사한 거 아닙니까? 제가 불러서 조사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럼 이게 다 불법 증거라고요. 근데 그것이 몽땅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알게 모르게 이미 증거조사 결과에서 몽땅 헌법재판관들이 다 읽어보고 심증을 형성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만약에 전부 다 걸러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뭐 누구를 그것이- 조사한 기록이다 이거를 일일이 뭐 따지지 않도록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중에 예. 하나라도 네. 섞여 들어갔으면 증거조사를 다시 해라는 그 취지예요. 예.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지금 뭐 그 말씀도 있지만은 검찰 조서, 경찰 조서에서 진술한 공범들 네. 이 모두 다 심판정에 나온 게 아니죠. 그 중에 굉장히 일부만 나왔는데 진정 성립도 인정이 안 그러면 됐어요. 안 나온 사람은 예. 이거 전문점마다 반대 신문권 보장해라. 예. 방어권 침해했다. 네. 라고 주장을 하는데 헌재에서는 이건 형사재판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이건 그대로 가면 된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예. 만약에 지금 김전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여기에 터잡아가지고 탄핵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형사법상은 증거 능력이 의심되는 없는 걸로 의심이 되는 네. 또 전문 법칙에 위배되는 이런 증거에 터잡아서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을 작성을 하게 돼요. 그 결정문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검찰 측의 신청으로 형사재판에 증거로 제출되게 이건 뭐 100%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는 공문서이므로 진정 성립이 무조건 인정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있거든요.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형사법적으로는 증거 능력이 없는 건데 헌재를 한번 거침으로써 이게 증거 능력이 생긴 걸로 돼버린 거예요.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우회해가지고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칙을 허물어뜨리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는데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그 헌재법 32조 단서인가요? 지금 재판 수사 중인 기록은 송부 요청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예. 그걸 뭐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에 의해 가지고 뭐 등본이라도 받으면 된다 이걸로 했는데 이건 안 됩니다. 법에 체계가 있는 거고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적어도 예. 헌법재판소라면은 이걸 써야 되겠다면은 32조 단서에 대해서 위헌 법률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걸 배제를 해야지 그냥 저렇게 가서는 안 되고 예. 또 하나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증인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증언 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했습니다.
자, 이거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소송 지휘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형사재판에서는 그렇게 딱 초식해 가지고 안 하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도록 해줄까요? 종원부원이거나 쓸데없는 얘기 말고는. 그건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소송의 목적 달성을 위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실체적 진실 발견과 소송 지휘권 중에 어느 게 앞서냐라고 했을 땐 당연히 실체적 진실 발견이죠. 이건 그 절차에 있어서 이 중대한 하자다.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평의 중이실 건데 혹시 이 방송 나중에라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점도 좀 감안을 해주시라. 그래야 국민들이 승복을 하는 겁니다. 예. 링크를 좀 보내드려야 되겠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 두 또 법의 고수님들이 예. 또 말씀하셨지만 자, 헌법재판과 행사재판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 말씀드리는데 아니 그러니까 헌법재판은 근데 준용한다고 되어 아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준용할 수도 이게 있지만 돌아와 가지고 우리 증거로 그- 낸다니까. 아, 네. 그거부터 이야기할까요? 전문법칙 완화도 그 헌법재판소 법에 다 나와 있어요. 전문법칙이라는 거는 어디 있어요? 완화법칙이 2조에 그 84조 이항이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찾아보시고. 나는 못 봤다. 그건 토론을 에이, 보십시오. 그런데 네. 자 헌법재판소는 자 전문법 대통령의 헌법 위반이 있느냐 예. 그리고 위중하냐 봤어요. 그것을 따지는 것이고 네. 행사재판은 기비했네. 대통령의 봤어요. 내란법 지금 네. 법조항 얘기하시니까 아니, 약간 그러니까. 또 두 분이 그런데 그러니까 내란을 예. 위반했는데 그러면 무기형을 할 거냐 최고형을 할 거냐 또 주요 임무 종사자는 저 사람은 10년을 할 거냐 15년을 줄 거냐 행량을 가지고 또 법의 미중성을 위반에 따라서 이제 판단하는 재판 아닙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정의를 신청했고 소추인청과 피소추인청이 다 이제 이렇게 그만하시죠. 합의해서 한 거 무슨 소리인지 아닙니까? 모르겠는데. 그러면 자 계엄의 요건 절차 정치인 체포 또 군의 선관위와 그 국회 난의 한동훈 대표 집권 여당의 현직 아니 지금 그 대표조차도 얘기 한 게 아니고 증거가 못됐다고 한 건데 뭐 네. 이거 하나만으로도 그거 뭐 명백한 헌법 위반이죠. 포고령도 그게 모든 그 정치 활동 금지라는 거는 국회 활동이 어떻게 입법 기관을 아니, 계엄령으로서 지금- 마비시킬 수 있어요. 지금 그것도 다른 얘기신 것 마찬가지고. 같아요. 공수처 그래서 수사와 내가 별개로 지금 예. 다 이야기했으니 내가 결론을 내면 네. 자 헌법재판은 두 분 다 잘 아시겠지만 행사재판하고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면 행사재판에서 쓰이는 피고인들의 진술을 일부 인용할 수 있다는 게 행사소송 헌법재판소에 다 나와 있고 그에 네. 필요해서 동의해야 되는 거 각종범위가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냥 이야기하는 그 나중에 거예요. 확인해 네. 보세요. 그냥 확인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종군이라든지 예. 또 각종군 밑에 있는 이상현 특수단 네. 그 단장 이런 양반들이 아이, 다 그만하세요, 그거. 헌법재판소에 이야기. 와서 조지호 청장도 대통령 측에서 불러가지고 10차 변론 때 아이고, 검찰 조사 다 그만하세요. 인정한다고 알겠습니다. 했잖아요. 예. 여섯 번 예, 대통령이 좀 직접 그만하세요. 지시로 박탈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좀 자, 그만하세요. 그러면 이제 헌법 위반을 받지 뭐 그렇게 아니 복잡하게 따지고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음 그 자, 딴 주제 아니,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재판이라는 딴 주제 거는 넘어가자고. 증거에 의해서 그죠? 증거와 주장을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네. 그리고 법리적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최인호 의원님은 그거 뭐 다 끝났는데 뭔 소리냐? 이거 아니고 조용히 보세요. 문제 합시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내가 보기에는 뭐 결론이 이거 아니냐, 사실관계 이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거는 증거를 모아서 이 증거에 의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사실관계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증거로 채택한 내용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다시 채택하기 위해서 예. 증거를 다시 합법 증거만 선별하기 위해서 변론 제기를 해달라는 건데 지금 뭐 그냥 이야기한 거고 또 하나는 한 가지 더는 사실 변론 제기의 가능성을 다른 국면에서 주장한 분은 심평 변호사인데요.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 이제 평의를 하잖아요. 평의를 하는데 문영배, 이미선, 뭐 정계선 이 네 명은 무조건 이제 탄핵 뭐 머리가 깨져도 탄핵할 거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문영배 소장 대행이 보고 이 느낌으로 봐서 표결을 하기 전에 느낌으로 봐서 이게 기각될 것 같다 하면 그러면 표결을 하지 않고 그냥 변론 제기를 해서 마흔역 임명을 요구할 거다.
그런 주장을 해요. 아, 그건 또 다른 주장이네요. 다른 주장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얘기로 그런 주장을 해요. 근데 네. 뭐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막상 이제 평의 과정에서 눈치를 예. 보고 야 이거 기각될 것 같다 하면 그냥 기각 선고를 하기 전에 네. 그 변론 제기합시다 해가지고 밀어가지고 그냥 마은혁 임명이라고 뭐 요구할 거다 그런 주장을 그 얘기가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왔는데 저희가 지금 그게 민주당이 또 그러고 있어요. 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어떤 SNS를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시간이 지체될 경우, 시간이 지체된다는 게 탄핵 심판이 인용으로 빨리 결정이 나야 되는데 그게 그러니까. 지체될 경우인 것 같아요. 네. 마은혁 후보자 합류는 반드시 관철해야 하니까 지금 여권에서 변론 재개 주장이 나오는 지금부터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구인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더 나아가서 그 방법은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뿐이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근데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한다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이 바로 되지는 않을 텐데 저건 무슨 논리일까요? 그렇게 압박을 해야 된다는 탄핵한다고 얘기인데 예. 협박을 해야 과연 뭐 된다는 거지. 안 하면은 탄핵하겠다 대행을 이렇게. 탄핵할 수 있을까요? 한덕수 총리 탄핵했다가 그 역풍이 한 달 내내 지금 계속 왔는데 예. 지금 소년가장 같은 저 소년 가장. 최상목 대행을 또 탄핵한다고? 그거는 아마 더 큰 반발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예.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한덕수 탄핵 정족수가 151이냐 200이냐 이걸 빨리 가르마를 타줘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건 헌법 해석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지금 몇 달째 지금 방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만약에 200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200이라고 결정이 되면은 151을 넘은 200이 되지 않은 국회의 의결은 그럼 저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네. 의결 자체가 부존재한다, 무효다, 취소다, 혹은 뭐 이거 나중에 흥결을 갖다가 뭐 메꿀 수 있다.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부존재 무효로 나오면 네. 아예 의결 자체가 없는 걸로 되기 때문에 그러면 최상목 대행이 어떻게 헌법재판관 3명 임명한 거 저기에 두명 영향을 임명. 미치게 되고 네. 마은혁 안 한 것도 임명을 보류한 어쨌든 것도? 예, 미치게 되고 취소가 되면은 그거는 그냥 살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151이다. 이건 유효다라고 빨리 해주든가 아니면 200인데 모자르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해주든가 예. 이걸 해야지 이거 없이 네. 그냥 최상목 빨리 임명해라. 이것만 마은혁 가지고 하면 안 임명해라. 되고 그래서 네. 한덕수 총리에 대한 네. 탄핵을 빨리 하면서 151을 가르마를 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연관이 돼 있다. 난 그래 봅니다. 줄줄이 다 엮여 있는 것 같네요. 이제 민주당이 이제 주장해서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지금 마은혁 근데 좀 주제에 맞는 것만 좀 아니, 얘기 좀 그러니까. 해주세요.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얘기 하실 거죠? 후보자가 최상목 대행이 임명해야 된다라고 예. 했지 지금 현재 선고가 난 지가 2주가 다 됐잖아요. 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 선출 절차를 거치 마은혁도 현재 재판관으로 임명해라. 네. 그거는 대통령의 의무다. 대통령의 의무니까 대행도 당연히 따라야 된다라고 이제 판결을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2주일째 임명 안 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고 직권 남용이죠. 그럼 그러니까 탄핵을 지금 해야 된다고 보세요? 최상목 대행은 민주당이 탄핵 이렇게 여론 부담이 있으니까 설마 나를 탄핵하겠어? 그래가지고 지금 위헌적인 행위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여론을 지렛대로 해서. 네. 자, 단순 명쾌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정식적인 절차, 여야 합의, 인사청문회, 국회 선출 절차 다 거쳐서 그 대통령 권한대행에 통보를 했으니 임명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판결을 했으면 헌법재판소의 판결대로 해야지 법을 배운 분들이 왜 그렇게 위법 행위, 위헌적 행위를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이제 예. 잘못된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자, 두 번째까지 있으신 자,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는 없으시죠? 예. 만혁 재판관, 네. 만혁 재판관이 자, 아니 그래서 위헌 아니, 위헌이라고 아니, 선고했잖아요. 아니, 그 말씀 맞아요. 여야 합의를 그 위헌이라고 선고했잖아요.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한덕수 총리 임명 안 해가지고 탄핵한 사유가 하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탄핵 빨리 탄핵하세요. 선포를 안 하고 한덕수 총리가 그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똑같은 판결을
내렸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건 모르죠. 아니 그러니까 그건 다르죠. 그러면은 헌법재판소에 한 총리가 있는 데서도 한 총리는 빨리 국회에서 서출했으니까 임명하라고 했으면 한 총리는 따라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151이냐 200이냐가 이게 전제가 되는 거라고. 뭐가 다 있죠. 얽혀 있는 것 같아요. 151, 200부터 해야 되는데 기껏 해야지. 얘기를 하면. 왜 그렇게 법을 공부 많이 한 분들이 예. 아니 그래서 이런 선거 왜 됐잖아요. 현재 판결을 안 따른다 이겁니다. 한덕수 총리 것도 빨리 내야 될 것 아니, 같은데.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다 말씀 맞아요. 그게 풀려야 다 풀린다고. 맞다니까요. 저는 아니 다 맞아요 그래. 김재현 의원께는 이걸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빨리 탄핵하세요 최상목. 근데 악용하고 있다니까요. 심우정도 탄핵하고 하세요. 지금 근데 그냥. 다른 거 민주당 악용하지 내에서 그러면 가만히 있으세요. 탄핵 처리. 민주당 내에서 구인 체제 얘기를 계속 꺼내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합류가 반드시 관철돼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 약간 헌재의 기류를 민주당이 파악해 보기로는 선고 기일조차 안 잡히는 상황이고 뭔가 기류가 심상치 않으니까 계속 마은혁 후보자 얘기를 그러니까 꺼내는 거 아닌가 단식하고 생각이 난리죠. 들어요. 예. 실제 좀 그런 느낌이 드시는지 좀 지금 들리시기에도 그런 분위기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뭐 제가 뭐 들은들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예. 지난번에 마은혁 재판관 그 위원 선고할 때 사실은 만장일치였거든요. 네. 그죠? 근데 자세히 보면 그 중에 소수 의견 3명이 있어요. 보충 의견. 본회의에 의결은 있었어야 했다라는 그렇죠. 의견이요. 그래서 이제 3명이 각하 의견을 할 수 있는데 당초에 왜 3명이 이 각하를 주장하는 바람에 변론 재개를 해서 한 번 더 변론을 하고 국회에 보완해라 이렇게 해서 사실은 결의안 채택하고 그것을 보완으로 간주해서 나중에 예. 그 위원 선고를 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 보충 의견에 보면 정영식 재판관이 대표로 쓴 3명의 보충 의견에 보면 이게 국회의장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여기에 사후적으로 결의안을 임명 요구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을 사후적으로 이제 그 마은혁 재판관 권한쟁의 심판의 의결로 간주하는 그런 정도로 해서 어거지로 이제 네. 인용을 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 3명이 지금 어떤 입장일까 생각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 과정에 분명히 가장 주된 사유가 내란죄였거든요. 예. 근데 이 내란죄를 헌법재판소에 와서 내란죄 입증을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헌법재판소가 내란죄에 성립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그것을 내란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률 위반이다 해서 탄핵을 선고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린다라고 네. 하니까 예. 민주당에서 그걸 뺐단 말이에요. 네. 빼고 이게 뺀 이유가 아마 사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만 없으면 또 대법원 선고만 없으면 아마 뭐 했을 수 있죠. 근데 이재명 대표가 교도소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전에 어떻게든 빨리 이 헌재 탄핵 심판을 끝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으로 뺐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것이 가장 주된 그 탄핵 심판 사유를 뺀 것이 아무래도 그 3분의 생각에는 네. 이거는 각하 사유다. 각하 이렇게 사유다. 지금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마은혁 사건의 연장선에서 보면 지금 그것이 아닐까. 그러면 5대 3이잖아요. 네. 현재로서는 그럼 마은혁 후보자가 들어와야 6이 되네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죠. 예. 그런 것을 네.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단식도 해야 되고 뭐 예. 완전히 지금 초죽음이 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 분 얘기 짧게 듣고 네, 다음 주제에 편의 넘어갈게요. 과정은 예.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안 나옵니다. 제가 입이 옛날에 되게 무거우시더라고요, 다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 근데 민정수석실 하여튼 뭐 그런 있었는데 느낌이 아니냐 예. 이거지. 김대중 대통령 때 그때 그 과외 허용이 헌법소원이 있었어요. 예. 그 교육비서관실에 난리가 났어요. 네. 그 컨닝을 좀 했는데 잘못 맞췄어요. 네. 거꾸로 맞췄어. 예. 엄청 깨졌습니다. 도저히 안 나와요 이거는. 그러면은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제가 최고위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민주당에. 네. 그런데 탄핵 선고 1시간 전에
소위 기자들한테 찌라시가 확 돌았어요. 예. 그때 5대3으로 기각된다라고 소문이 돌아가지고 우리가 긴급 회의도 하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8대0으로 8대 0 됐지 이었죠. 않습니까? 이번에 8대0으로 명백하게 변론도 할 것이다.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좀 아주 덜 복잡한 예. 오히려 저 뇌물죄나 이런 거는 그럼 마흔여 뇌물을- 후보자 임명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예. 그러니까 뇌물을 뭐 10억을 받았냐 30억을 받았냐 이런 형사재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뇌물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헌법 위반이다라고 예. 해서 그 이제 탄핵을 했듯이 이번에는 오히려 더 명백하죠. 군이 온 국민이 보는 가운데서 본관을 침탈하고 네. 반전을 하려고 지하 1층에서 두꺼비 집에 그걸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 시간에 전기를 내린다는 거는 국회가 계엄수재 의결을 막기 위해서 한 것이죠. 그것만큼 명백한 헌법 위반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거를 뭐 헌법재판관이라고 해서 그거는 좀 애매하니까 위조하지 않으니까 아이고 한 사람 뭐 기각 의결을 그렇죠. 했나? 그럴 수가 없어요. 질문이 뭐였습니까? 저도 질문을 지금 마흔 까먹었습니다. 제발, 예. 제발 질문에 대한 걸 좀 하셔야 이야기가 되지.